안녕하십니까. 산업인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장 단원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소음의 흡음 평가 시에 적용되는 잔향 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잔향 시간은 실내 공간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실내 흡음량을 증가시키면 음을 흡수한다, 그죠? 그러면 잔향 시간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흡음을 하면 잔향 시간은 감소되겠죠, 그죠? 잔향 시간은 음압 수준이 30dB 감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요. 30이 아니라 60dB 감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잔향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잔향 시간을 측정하려면 실내 배경 소음이 90dB 이상 되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잔향 시간은 일반적으로 기록지 레벨 감쇄 곡선의 폭이 25dB 이상일 때 이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은 잔향 시간은 실내 공간 크기에 비례한다.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식 보시면 되겠죠, 그죠? 용적이 커지면, 맞죠, 그죠? 시대 용적입니다. 잔향 시간도 커지죠. 그래서 공간이 커지면 잔향 시간도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현재 영도실기압의 공기 중에서 파장이 2m인 음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자, 이상에서 파란색 별표가 아니고요. 뒤에 가면 중복되어 나오면 파란색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음의 주파수를 물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음속 시는 해서요. 우리가 떠오르는 공식은 음속 시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다. 요 식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파장분의 음속이다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파장은 2m다가 주어졌어요. 그죠? 자, 음속이 주어졌다면 파란색 별표를 안 붙이는데요. 현재는 음속을 주지 않고 주파수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음속을 계산하는 공식도 생각하면요. 음속 C는 있었죠, 그죠? 아니죠. 요 식입니다. 음속 C는 331.42 플러스 0.6T입니다. 여기서 T가 뭐냐면 현재 온도입니다. 현재 0도시다라는 온도를 줬기 때문에요. 음속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331.42 플러스 0.6 곱하기 현재 기온 0도씨입니다. 계산하면 뒷부분 0이 되니까 331.42 m/s가 바로 음속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계산했는 331.42 그죠? 음속을 대입하면 되겠죠? 주파수는 165.71Hz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에 넘어갑니다. 진동의 강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진동의 강도를 표현하는 세 가지입니다. 속도, 가속도, 변입니다. 그죠? 진동의 강도 또는 진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3요소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속도, 가속도, 변이죠. 아닌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자, 개인의 평균 청력 손실을 평가하는 방법 6분법이 있는데요. 500에서는 6dB, 1000에서 10dB, 2000Hz 10dB, 4000Hz에서 20dB일 때 청력 손실은 얼마인가? 우리가 앞과목에서 한번 풀어보고 넘어왔습니다. 그죠? 6분법에 의한 평균 청력 손실은요. 6분해 하시고 자, 500Hz에서 주파수, 청력 손실 데시벨 그대로 더해줍니다. 2 곱하기 1000Hz에서의 청력 손실이다, 그죠? 2 곱하기 2000Hz에서의 청력 손실이고요. 그냥 4000Hz 청력 손실은 그냥 더해줍니다. 500하고 4000은 그냥 더해주고요. 1000하고 2000에서 청력 손실은 2를 곱해준다, 그죠? 자, 그러면 6분해서 대입합니다. 500은 그대로 6dB 더해주고요. 1000Hz 10이죠. 2 곱하기 10. 그죠? 플러스 2000일 때 10이죠. 2 곱하기 10. 플러스 4000은 그냥 더해주니까 2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1dB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 중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위로서 음향 출력, 음의 세기, 음압 등의 양을 비교하는 무차원의 단위인 데시벨을 나타낸 것은 했고요. I0가 기준 음량의 세기고 I는 발생 음의 세기다. 그죠? 우리가 음의 세기 레벨 SIL이다. 그죠? 자, 음압 레벨 또 있었죠. 음압 레벨 SPL이었고요. 음의 세기 레벨 SIL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식은요, C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라 그랬죠. 그죠? 자, I0분의 I였습니다. I0는 최소 가청음의 세기인데요. 자,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된다. 10의 마이너스 12승 기억해야 되고요. I는 대상음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C 곱하기 로그 I0분의 I,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넘어갑니다. 앞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8시간 작업 중에 95dB인 연소금의 소음에 3시간, 90dB에 3시간 발생되었고 그 외 2시간은 기준 이하 소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환경에서의 허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요, 노출 지수부터 계산해 본다. 그죠? 노출 지수 EI는 해서 EI는 밑에는 노출될 수 있는 TLV죠. 노출, 법적으로 허용되는 노출 시간. 위에는 C죠. 그죠? 현재 노출 시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90dB에 8시간까지 노출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데시벨은 5씩 커지면 시간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100dB에 2시간, 105dB 1시간, 110에는 30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5에 15분 노출될 수 있는 게, 자, TLV다. 그죠? 노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I, 노출 지수 한번 계산합니다. 자, 95dB는요, TLV, 그죠?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4시간인데, 현재는 3시간 노출되었습니다. 플러스 90dB는 8시간 노출 가능한데요, 현재 3시간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기준 이하니까 소음 이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1.125가 나옵니다. 자, EI, 노출 지수가 1을 초과했다라는 건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는 뜻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옳게 설명한 거 1.125로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손가락의 말초 혈관 운동 장애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손가락 감각이 마비되고 창백해지고 추운 환경에서 더욱 심해지는 레이노 현상. 그죠? 우리가 손가락에 진동 공구를 들고 작업할 때 국소 진동 때문에 이 진동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 장애로 이러한 증상이 오는 게 레이노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옳은 것은 그죠? 진동인데요. 전신 진동이 아니라 국소 진동으로 인한 장애가 되겠죠. 그죠?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넘어갑니다. 70dB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2개의 기계가 동시에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앞에 과목에서 계산하고 넘어왔죠. 그죠? 합성 소음 L은 해서요. 기본이 10 곱하기 로그다 그랬죠. 그죠? 10 곱하기 로그 10에 첫 번째 소음 70 플러스 10에 똑같은 소음이 2번 발생되죠. 그죠? 2개 기계니까요. 2개의 기계니까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또는 똑같은 게 2개이기 때문에 앞에다 2 곱하기 10에 10분의 70 요거 계산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계산 둘 중에 편한 걸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답은 1번의 73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넘어갑니다. 현재는 파란색 별표인데요. 자, 뒤에 가면 또 사라집니다. 가로가 10, 세로 7, 높이 4m인 작업장에 흡음률이요. 바닥은 0.1, 천장은 0.2, 벽은 0.15로
각각 부위마다 흡음률이 다릅니다. 이 방의 평균 흡음률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 흡음률 공식 한번 기억합니다. 자, 밑에는요, 면적을 다 더하셔야 됩니다. 그죠? 바닥 면적, 벽 면적, 천정. 바닥이 있고 천정이 있고 양벽을 다 더해야 실내가 되잖아요. 그죠? 면적의 합분해고요. 자, 면적 곱하기 흡음률이죠. 아까 바닥은 0.1, 천정은 0.2, 벽은 0.15로 각각 흡음률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 곱하기 흡음률을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적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바닥입니다. 그죠? 바닥은 요거잖아요.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 바닥은 10 곱하기 7이 됩니다. 그죠? 바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벽을 볼게요. 요 벽부터 할까요? 요 벽, 그죠? 10이고요. 요건 4잖아요. 그죠? 10 곱하기 4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2 해야죠. 그죠? 더하기. 이 벽이 또 있죠. 그죠? 이 벽. 7이고요. 4잖아요. 그죠? 예, 7 곱하기 4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몇 개가 있냐면, 반대편에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2. 이게 뭐냐면 현재 벽체입니다. 그죠? 자, 이제 벽체 4개 다 했고요. 천정이잖아요. 그죠? 천정은 10이고 7이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천정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10 곱하기 7. 자, 이렇게 면적을 각각 다 더했습니다. 위에는요. 각각의 면적 곱하기 흡음률이죠. 바닥은 요거잖아요. 예, 10 곱하기 7이었죠. 여기다 바닥의 흡음률 0.1 더하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천정입니다. 그죠? 벽이죠. 그죠? 10 곱하기 4, 요게 2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 곱하기 4, 요게 2개였죠. 여기다가, 예, 벽의 흡음률은 0.15다라고 했죠. 그죠? 0.15. 자, 플러스 또 뭐가 남았냐면 천정이 남았잖아요. 그죠? 10 곱하기 7이죠. 천정에 대한 흡음률 0.2죠. 그죠? 곱하기 0.2.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다시 한번 머리에 넣습니다. 평균 흡음률은 밑에는 예, 바닥, 벽, 천정의 면적을 다 더하시고요. 분해. 바닥 면적 곱하기 흡음률, 벽 면적 곱하기 흡음률, 천정 면적 곱하기 흡음률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계산한 값은 0.1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넘어갑니다. 네. 충격 소음을 제외한 연속 소음에 대한 국내의 노출 기준에 있어서 몇 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 안 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까 소음의 노출 기준은요. 자, 115데시벨에는 15분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115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115를 초과하는 120부터는 충격 소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충격 소음을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의 115가 되겠습니다. 115가 넘는 건 이제 충격 소음이다. 그죠? 120데시벨에는 하루에 10,000회까지 노출 가능하고요. 130은 1000회, 140은 100회까지 노출이 가능하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소음 강도가 같을 때 청력 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청력 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는 3000에서 4000Hz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2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진동에 의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진동 때문에, 전신 진동 때문에 우리 생체에 여러 가지 반응이 생기죠. 이때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는 진동의 강도, 아무래도 강할수록, 그죠? 진동수, 진동 방향, 폭로 시간 또는 노출 시간이 됩니다. 인체의 체표면적과는 무관합니다. 답은 4번 됩니다. 13번, 다음 중 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소음과 소음이 아닌 것은 소음기 사용하면 구분할 수 있다 했는데요. 우리가 소음이라는 소음의 정의는 원하지 않는 소리,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소리인데요.
이 원하지 않는 소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소음계를 잰다고 해서 이건 소음이다, 아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해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 환경에서 노출되는 소음은 크게 연소금. 자, 1초 미만의, 그죠? 소리가, 우리가 발생되는 간격이 1초 미만이 계속해서 나는 소리 연소금이죠. 단소금, 1초 이상으로, 그죠? 끊어지는 소리가 됩니다. 연소금은 하루 종일 같은 크기 소리가 발생되는데요. 1초 1회 이상이 아니라 1초 미만의, 그죠? 미만으로 발생하는 음을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수정할게요. 단소금은 1일 작업 중 노출되는 소음이 여러 가지 음압 수준으로 나타날 때 짧게 여러 가지 음압으로 나타낼 때고요. 충격소음은 120dB 이상 소음이 1초 이상으로 탕 이렇게 주어질 때, 그 다음에 폭발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금, 단소금, 충격음, 폭발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거 맞는 설명이죠. 소음의 원래 정의는 매우 크고 자극적인 음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원치 않는 소리가 소음이 됩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 심리적인 것이며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신체도 피해를 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진동 방지 또는 방진 재료는 있습니다. 설계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용수철 정수를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된 철물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다. 철물에 부착할 수 있고요. 반면 내후성, 내열성에 약하다. 열에 약하고 공기 중 오존에 의해 산화되는 단점 가진다. 철물에 잘 부착할 수는 있지만 내후성, 내열성에도 약하고 오존에 산화된다. 그죠? 바로 고무입니다. 3번의 방진 고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혹 실기에도 나옵니다. 근로자가 다닌 작업 장소에서 소음의 강도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변동하는 소음을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소음 노출량 95%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를 TWA로 환산하라. 다시 말하면 시간 가중 평균 소음으로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시간 가중 평균 소음 TWA는요. 공식 기억합니다. 16.61 곱하기 로그다. 그죠? 로그고요. 100분의 누적 소음 노출량 D %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플러스 90dB이에요. 자, 여기서 TWA가 우리가 시간 가중 평균 소음이라는 건 하루 8시간 동안의 평균 소음이죠. 그래서 요 100은요. 8시간 곱하기 12.5를 계산한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원래는 8시간이니까 100을 대입하면 되는데 8시간이 아닌 시간 가중 평균 소음을 계산하라 나온다면 12.5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공식 기억하며 대입해 볼게요. 16.61 곱하기 로그, 그죠? 밑에는 100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소음 노출량 95%, 95 그대로 %값 대입합니다. 뒤에는 플러스 얼마다? 90이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89.63 데시벨 A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넘어갑니다. 진동 발생원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극적인 것은 항상 가장 적극적인 거는요. 소음이라면 소음원을 제거하는 것이고 진동이라면 진동원 제거하는 거죠. 가장 소극적인 건 항상 보호구 착용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것은 진동 발생원의 제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전신 진동에 의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로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전신 진동에 의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죠. 진동의 강도, 진동수, 진동 방향, 폭로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온도와는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차음 평가 지수를 나타내는 것은 했습니다. 자, 얼마만큼 소음이 감소되었나 차음 평가 지수인데요. 노이즈 할 때 N이죠.
리덕션이 이제 감소되다라는 거죠. 레이팅은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RR. 예, 그죠? 차원 평가 지수 NRR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넘어갑니다. 소음의 반향이 전혀 없는 곳에서 소음원에서 발생한 소음은 거리가 2배 증가하면 몇 데시벨 감소하는가 했는데요. 자, 거리가 2배가 되면 소음은 보통 6데시벨 감소합니다. 이건 뒤에 가도 또 나오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소리의 음압 수준은 소음원의 거리와는 무관하다. 소리의 파워 수준은 소음원의 거리와는 무관하다. 소리의 음압 수준은 소음원의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소리의 파워 수준은 소음원의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음향 파워 레벨 PWL이 있죠. 요거는 단위를 보면요. 기준 음력의 단위가 와트입니다.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PWL은 음원으로부터 단위시간당 음원이 지금 현재 방출하고 있는 총 음의 에너지예요. 거리가 얼마 떨어져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현재 이 음이 방출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PWL은 소음원의 거리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음압 수준이죠. SPL입니다. 자, 단위가 파스칼 또는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반비례한다. 그죠? 뉴턴 퍼 미터의 제곱. 거리가 멀어지면 SPL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죠. 그래서 SPL은 음압 수준은 소음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죠?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일게요. 자, 그래서 맞게 된 거는요. 소리의 파워 수준은 소음원 거리와 무관하다. 맞다. 그죠? 그리고 소음의 음압 수준은 거리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음의 생리적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소음의 생리적 영향입니다. 혈압은 증가합니다. 그죠? 맥박수도 증가하고 위 분비액이 감소됩니다. 집중력 감소됩니다. 자, 그런데 1번의 혈압 감소된다.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22번 넘어갑니다. 네. 음압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음압 레벨, SPL을 말한다. 그죠? 몇 데시벨 증가합니까? 자, SPL은, 그죠? 앞에 우리가 음의 세기 SIL은 뭐였죠? 기본 공식이었죠. 10 곱하기 로그, 그죠? I 제로분의 I, 10 곱하기 로그였는데요. SPL은 20 곱하기 로그였다. 그죠? 자, 밑에는 P0분의 P였습니다. 자, 그래서 P0는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 또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 요 값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요, 음압이 2배 증가했다는 건 P0보다 P가 2배 더 커졌다. 다시 말하면 P0분의 P가 얼마다? 2배다. 요걸 뜻해요. 2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SPL은 그죠? 20 곱하기 로그 2 요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6.02데시벨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 0.01와트 퍼 미터 제곱의 소리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음원의 음량 파워 레벨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사실은 아까 제가 그랬죠. 기준 음력의 단위 와트. 대상 음원의 음력도 와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거리와는 무관하다 했죠. 이렇게 나오면 그냥 0.01 와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WL의 공식. 그죠? 자, SIL과 PWL 공식이 동일했습니다. PWL은 뭐였습니까? PWL은 10 곱하기 로그, 예. W0분의 W인데요. 이때 W0는 기준 음력인데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다라고 했죠. 그죠? 10 곱하기 로그에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현재는 0.01이다. 그죠? 계산하면 100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넘어갑니다. 자, 법규에 있는 정의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격소음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충격소음은 아까 제가 그랬죠? 탕, 발생되는 소리가요. 120dB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으로 1초 이상 간격을 두고 발생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최대 음압 수준 120dB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넘어갑니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소음에 대한 차음 효과는 벽체의 단위 표면적에 대하여 벽체 무게가 2배로 할 때마다 몇 데시벨 증가합니까? 앞에서는 벽체 무게가 아니었나요? 그죠? 자, 벽체 무게가 2배 될 때마다 차음 효과, 벽이 두꺼워지면 그만큼 음을 차단할 수 있겠죠. 그죠? 차음 효과는 6데시벨씩 증가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6번 넘어갑니다. 자, 재질이 일정하지 않아요. 균일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설계가 곤란하고 처짐을 크게 할 수 없으며 고유 진동수가 10Hz 전후밖에 되지 않아 진동 방지보다는 고체음의 전파 방지에 유익한 방진 재료. 자, 답은 코르크입니다. 우리가 코르크를 보면요, 재질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계하기가 곤란하고 처짐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유 진동수가 10Hz 전후밖에 되지 않아서 진동 방지보다는 고체음의 전파를 방지하는 데 쓰는 게 코르크다. 그죠? 답은 4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전신 진동에 있어서 장기별 고유 진동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전신은 4Hz입니다. 두부하고 견부, 머리하고 어깨는 20에서 30Hz, 눈이죠. 안구는 60에서 90Hz에 공명합니다. 전신은 4, 두부 견부는 20에서 30, 안구는 60에서 90이다. 그죠? 자, 그러면 올바른 거 지금 안구 60에서 90Hz.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어떤 작업자가 일하는 동안 줄곧 약 75dB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55세에 이르러 그 사람의 청력도에 나타날 유형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고주파 영역의 청력 손실 증가한다. 2000Hz에서 가장 큰 청력장애 나타난다. 저주파 20에서 30dB 청력 손실이 나타난다. 전체 주파 영역에서 고르게 20에서 30의 청력 손실이 일어난다. 자, 일단은요,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75dB,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80dB 이상부터 소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소음에 노출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우려되는 건 소음성 난청이겠죠. 이제 사람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75에도 55세, 그저 장시간 노출되다 보니 소음성 난청 생길 수 있는 거겠죠. 소음성 난청은 1000Hz 이상의 고주파 영역에서 잘 발생하고요. 특히 4000Hz 부근에서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번 고주파 영역의 청력 손실이 증가한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했습니다. 자, 청력 손실이 500Hz 12dB, 1000Hz 10dB, 2000에서 10dB, 4000에서 20dB일 때 6분법에 의한 평균 청력 손실을 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대입합니다. 6분해 하시고요. 500Hz 12는 그냥 더하고요. 1000Hz에서 10은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2000Hz에서 10도 곱하기 2를 하고요. 자, 4000Hz에서 20은 그냥 20 더해서 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2dB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넘어갑니다. 자, 아까도 나왔던 유형이네요. 음압이 4배가 되었습니다. 음압 레벨은 얼마 정도 증가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음압 레벨이니까 SPL이 됩니다. SPL은 10 곱하기가 아니라 20 곱하기 로그였다. 그죠? 20 곱하기 로그에 자, 음압이 4배 되었다는 건 P0분의 P가 4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계산하면 12.04dB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음의 세기 레벨이 80dB에서 85dB로 증가하면 음의 세기는 약 몇 배가 증가하겠는가? 지금 문제에서는 음의 세기 레벨 SIL이 주어진 겁니다. SIL이 80에서 85로 증가할 때 음의 세기 I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IL 공식을 살펴보면요. 음의 세기 레벨 SIL은 10 곱하기 로그 I0분의 I가 됩니다. 자, 음의 세기 I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I에 관한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I0분의 I는 하면 곱해졌는 게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가서 10분의 SIL이 됩니다. 로그를 없애면 10의 지수형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I0분의 I는 10의 10분의 SIL이 되고요. I는 이라고 하면 나누어져 있는 I0가 넘어가야 되죠. 반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I는 I0 곱하기 10의 10분의 SIL이다 라는 식으로 식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음의 세기 레벨이 80일 때 계산해 볼게요. I 80을 먼저 계산합니다. I0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죠? 정해져 있는 값이 되죠. 곱하기 10의 10분의 현재는 음의 세기 레벨이 80이니까요. 10의 10분의 80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죠? 음의 세기 레벨이 80일 때 음의 세기가 계산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음의 세기 레벨이 85일 때 음의 세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세기, 85일 때 음의 세기는 해서, 역시나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10의 10분의, 현재는 음의 세기가 85죠, 그죠? 그래서 SIL에 85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3.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왔습니다. 10의 마이너스 4승은요, 동일하니까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1이 3.16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다. 그죠? 물론 10의 마이너스 4승 그대로 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외하고 하면요, 1분의 3.16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16배가 나오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4승 똑같이 넣으면 약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넣어서 계산해도 되고 제외하고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증가율이라는 건 작은 값분의 큰 값 마이너스 작은 값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답은 2.16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도 파란색 별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잔량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일단 읽으면서요. 우리가 옳은 것 찾을 수 있는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배경 소음 간의 차이가 40dB인 경우에는 60dB만큼 소음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잔량 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 했는데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잔량 시간은 보통은 실내에서 음원을 끈 순간부터 음압이 60dB 감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잔량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0만큼 소음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잔량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 보도록 합니다. 소음원에서 소음 발생이 중지한 후 소음의 감소는 시간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일단 모르면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잔량 시간은 소음이 닿는 면적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에서의 흡음량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잔량 시간이라는 건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얼마만큼 흡음량이 있는가를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 설명했고요. 잔량 시간과 작업장의 공간 부피만 알면 흡음량을 추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잔량 시간에 대한 공식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잔량 시간 T는 K 곱하기 비례상수고요. A분의 V다라고 했습니다. V가 뭐냐면 실내의 용적이 되죠. A는 총 흡음력입니다. 그래서 실내의 용적과 공간 부피와 잔량 시간을 알고 있다면
흡음량을 추정할 수 있다. 그죠? 맞게 된 거 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진동의 생체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전신 진동의 영향이나 장애는 자율신경, 특히 순환기에 크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산소 소비량은 전신 진동으로 증가되고 폐 환기도 촉진된다. 맞고요. 위장장애, 내장하수증, 척추 이상 등은 국소 진동 영향으로 인한 특징적인 장애다 했는데요. 국소 진동은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손 같은 부위에 진동이 왔을 때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죠? 위장장애, 내장하수증, 척추 이상은 온몸이 진동을 받을 때 해당되는 바로 전신 진동의 특징적인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라인더 등의 손공구를 특히나 좋은 환경에서 사용할 때 레이노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용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파면입니다. 다수의 음원이 동시에 작용할 때 접촉하는 에너지가 동일한 점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파면이라는 건 파동의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을 파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파동입니다. 에너지의 전달은 매질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교번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파동한다라는 건 매질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교번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선입니다. 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선으로 파면에 수직합니다. 음파입니다. 공기 등의 매질을 통하여 전파하는 소일파이며 순음의 경우 정연파적으로 변화합니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다 알 필요는 없는데요. 파면이라는 건 파동의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 또는 면을 뜻한다. 자, 요거 틀렸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소음평가치 단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죠? 자, 앞에서는요, 여기서는 지금 소음평가치를 말합니다. 그죠? 노이즈 레이팅 넘버. 그래서 소음을 평가하는 지수는 NRN이 됩니다. 자, 앞에서 NRR과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6번 넘어갑니다. 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할게요. 3.5 마이크로바를 음압 레벨로 전환한 값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SPL은요, 20 곱하기 로그 10의 P0분의 P죠. 자, 여기에서 P0가 지금 3.5 마이크로바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로바는, 요 20 P0가 아니고요. P가 3.5 마이크로바다라고 나왔어요. P의 단위가 마이크로바니까 P0도 마이크로바로 대입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P0는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다인 퍼 센티미터의 제곱이다 했었죠. 그래서 다인 퍼 센티미터의 제곱, 1 다인 퍼 센티미터의 제곱이 바로 1 마이크로바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와 값이 동일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P0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마이크로바 또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20 곱하기 로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P가 3.5 마이크로바다. 그죠? 대입하면 84.86데시벨. P0가 마이크로바로 대입하는 경우 이거 잘 안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7번 넘어갑니다. 간혹 실기까지 나옵니다. 경기도 K시의 한 작업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누적 노출량계로 3시간 측정했습니다. 50% 나왔습니다. 측정 시간 동안에 소음 평균치는 약 몇 데시벨인가 했는데요. 자,
평균 소음이다라고 했으니까 TWA를 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공식 그죠? TWA는 16.61 곱하기 로그 100분의 소음 노출량, 그죠? D%에 90 더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100이라는 건 12점 곱하기 8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0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3시간 동안 측정했다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16.61 곱하기 로그 3 곱하기 12.5죠. 분의 현재는 누적 노출량계로 값이 50% 나왔다. 누적 소음 노출량이 50입니다. 그죠? 플러스 90 계산하면 92.08dB인데요. 자, 요거 파란색 별표. 물론 실기까지도 중요하지만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8번 넘어가겠습니다. 소형이나 중형 기계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적절한 방진 설계를 하면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진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공기 스프링, 코르크, 방진 고무, 기초 계량. 소형이나 중형 기계에 쓰이는 방진 방법, 바로 방진 고무가 됩니다. 자, 방진 고무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형태로 철물에 부착할 수 있는, 그죠? 장점이 있고요. 고무 자체 내부 마찰로 적당한 저항을 가지고 고주파 진동 차진에 양호합니다. 공진 시 진폭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고요. 내부 마찰에 의한 발열 때문에 열화될 수 있고 내구성, 내약품성, 내유성, 내열성이 약한 단점이고요. 공기 중 오존에 의해 산화될 수 있습니다. 설계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용수철 정수를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형이나 중형 기계에 많이 사용하고 적절한 방진 설계하면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죠? 바로 방진 고무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습니다. 전신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레이노 현상이 일어난다. 레이노 현상은 전신 진동이 아니라 국소적인 그죠? 진동 영향이죠. 우리가 진동이 발생되는 공구를 손으로 잡고 작업할 때 잘 생깁니다. 말초 혈관 수축, 혈압 상승합니다. 자율신경, 특히 순환기에 크게 나타나고요. 맥박 증가, 피부 전기 저항도 일어나게 된다. 답은 1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넘어갑니다. 소음 방지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보호구 사용, 소음관리 규정 정비, 소음원 제거, 내벽에 흡음 재료 부착. 가장 적극적인 게 제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가장 효과 좋은 거 답은 3번 됩니다. 41번, 소음성 난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음압 수준이 낮을수록 유해하다. 자, 음압이 낮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음압 수준이 높을수록 유해하죠. 계속적인 노출이 간헐적보다 더 유해하고요.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더 유해하죠. 충격음, 연소금의 유해성이 더 크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소음의 특성은 고주파음보다 저주파음이 더 유해 아니죠. 고주파음이 더 유해합니다. 개인의 감수성은 소음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소음 노출 시간은 간헐적 노출이 계속적 노출보다 덜 유해하다. 계속 노출이 더 유해하다. 그죠? 맞는 설명 4번 되겠습니다. 자, 42번 넘어갑니다. OSHA에서는 2000, 3000, 4000Hz에서 몇 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유의한 청력 변화가 발생했다고 규정하는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OSHA에서는요, 2000, 3000, 4000Hz에서 10데시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 청력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규정합니다. 답은 2번의 10데시벨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소음 저감량 잘 나옵니다. 현재는요, 총 흡음량이 504빈인 작업장의 천정에 흡음 물질을 첨가합니다. 그죠? 904빈을 더할 때 소음 감소량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NR은 해서요,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었습니다. 자, A1은 흡음 처리하기 전에 실내 총 흡음력이죠.
현재는 500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A2는 흡음 처리 후입니다. 자, 현재 500이 있는데요. 여기에 흡음 처리를 해서 900을 더 해주겠다 했으니까 더 해줘야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4.47dB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중 1000Hz에서 음압 레벨을 기준으로 등 청감 곡선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했습니다. 포는요, 1000Hz 1dB 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1000Hz에서 음압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등감 곡선을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포온이 되겠습니다. 1소온이라는 건 1000Hz 1dB이 아니라 40dB 음의 크기를 소온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넘어갑니다. 예, 전신 진동의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전파 경로 차단하고 보건교육 실시하고 작업시간 단축하는 건 좋은데요. 숙련자라고 해서 진동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46번, 전신 진동이 생체에 주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전신 진동의 영향이나 장애는 중추신경계에 특히 뇌분비 계통의 만성작용에 관해 잘 알려져 있다 했는데요. 전신 진동은 중추신경이 아니라 자율신경입니다. 특히 순환기에 크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말초혈관 수축, 혈압 상승, 맥박 증가를 보이고 피부 전기 저항 저하도 나타납니다. 산소 소비량은 전신 진동으로 증가됩니다. 폐 환기도 촉진됩니다. 두부와 견부는 20에서 30, 헤르츠에 공명하고요. 안구는 60에서 90에 공명한다. 그죠? 틀린 거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넘어가 볼게요. 10시간 동안 측정한 소음 노출량 D가 300%입니다. 등가 음압 레벨은 얼마인가? 자, 사실은요, 공식을 볼게요. 16.61 곱하기, 죄송합니다. 여기 로그가 빠졌습니다. 로그 추가하겠습니다. 로그 하고요. 12.5 곱하기 시간 분의 누적 소음 복로량 퍼센트 플러스 90. 이거 무슨 공식하고 똑같죠? 앞에서 시간과 준 평균 소음 수준 TWA잖아요. 근데 의미가 비슷합니다. TWA는 8시간 동안에 발생했는 평균 소음을 계산하는 것이고 8시간이 아닐 때는 8시간이 아닌 시간을 평균으로 그죠? 특정 시간 동안을 평균 소음으로 계산하는 건 이 등가 소음 레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는 8시간이 아닌데도 평균 소음을 구하라 할 때는 TWA로 나타냈죠. 왜냐면 이제 어쨌거나 시간 가중 평균 소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10시간 동안 소음 노출량 D가 300이고 등가 음압 레벨은 얼만가, 그죠? 그래서 등가 음압 레벨 LA는 16.61 곱하기 로그고요. 10시간이니까 10 곱하기 12.5다, 그죠? 분의 소음 노출량 300% 플러스 90 하시면 됩니다. 96.32dB이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공식 동일합니다. 8시간일 때는 TWA, 아닌 시간은 우리가 등가 소음 레벨로 계산한다. 일단은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빨간색 별표 붙입니다. 18도씨 공기 중에서 800Hz인 음의 파장을 계산하라. 그죠? 자, 일단 파장을 구하기 위해서 음속 C는요,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다. 그러면 파장은 주파수분의 음속이다 하면 되고요. 자, 현재, 그죠? 주파수가 800이라는 주어졌는데, 우리가 음속을 모른다. 그죠? 그러면 음속 C는 뭐죠? 공식이 331.42 플러스 0.6 곱하기 현재 온도죠. 18도씨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니까 342.22 속도니까요.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계산한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0.43이 나오고요. 현재는 뭐냐면 파장이잖아요. 그래서 단위는 미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넘어갑니다. 음의 크기 소음과 음의 크기 레벨, 포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있는데 파란색 별표입니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소는 S는 해서요. 2에, 그죠? 10분의 폰이다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40, 그죠? S는 2에 10분의 폰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답은 바로 1번 됩니다. 지금은 그냥 공식만 묻기 때문에요. 그냥 공식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 해도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차음 평가수. 차음은 얼마만큼 소음이 감소되는가가 차음이죠. 노이즈 리덕션 레이팅 그랬죠. 그죠? 답은 1번의 NRR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입니다. 소음성 난청에서 청력 손실은 초기 몇 헤르츠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납니까? 라고 했습니다. C5D 현상 그랬죠. 그죠? 소음성 난청의 초기인데요. 4000Hz 부근에서 음에 대한 청력 저하가 심하게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답은 2번의 4000Hz입니다. 5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진동 작업장의 작업환경 관리 대책이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발진원과 작업자의 거리를 가능한 멀리 할수록 좋죠, 그죠? 소음이나 진동이 줄어들게 되겠죠. 작업자 체온을 낮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니죠, 그죠? 저온에서는 진동 장애가 더 잘 생기죠. 저온에서는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저렴 패드 재질로는 코르크, 펠트, 유리, 섬유가 많이 사용됩니다. 진동 공구 무게는 10kg을 넘지 않고 장갑 사용 권장합니다. 그죠? 자, 2번 보니까요. 추운 환경에서 진동으로 인한 말초 현관 운동 장애가 더 잘 발생하므로 14도씨 이하 5개에서는 보온 대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인체 각 부위별로 공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동의 크기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죠? 자, 전신은 4Hz, 두부나 견부는 20에서 30, 안구는 60에서 90Hz 진동에 공명한다. 같이 진동하는 게 공명입니다. 두부 견부는 20에서 30, 안구는 6에서 9가 아니라 60에서 90이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그죠? 바른 건 두부와 견부 20에서 30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소음에 대한 미국 ACGIH의 8시간 노출 기준이에요. 파란색 별표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자, 8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소음 강도 90dB입니다. 그런데 미국 ACGIH, ISO의 소음 노출 기준은 8시간 기준이 85dB입니다. 그 다음에 노출 시간이 반으로 감소하면 소음은 3dB씩 증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자, 8시간 소음 노출 강도 90인데요. 8시간 기준 90dB이고 시간이 반으로 감소하면 소음 기준은 5dB 증가하는 체계를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얼마다? 네, 85dB.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네. 다음 중 실내 음향 수준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자, 방을 얼마나 밀폐하는지에 따라 음량 달라지겠죠. 방의 크기와 모양, 벽이나 실내 장치 흡음도도 영향을 주는데요. 색하고 음향 수준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답은 2번 됩니다. 56번 넘어갑니다. 레이노 현상. 자, 국소적인 진동 장애죠. 그죠? 관련된 용어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다. 맞고요. 국소 진동이 원인이고 저온에서 더 잘 발생됩니다. 방사선과는 무관합니다. 자, 57번 밑에 있습니다. 현재 총 흡음량이 2000사빈이다. 그죠? 작업장의 천정에
흡음 물질을 첨가하여 3,000을 더할 때 소음 감소는 어느 정도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감음량 계산했죠, 그죠? 기본이 10 곱하기 로그였죠. 밑에는 흡음 처리하기 전, 그죠? 흡음량은 2,000입니다. 여기다가 흡음 처리를 하면서 2,000에 3,000을 더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3.98dB이 답이 되겠습니다. 58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음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할 때 소음의 변동이 심하거나 소음 수준이 다른 여러 작업 장소를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경우에 소음의 노출 평가에 가장 적합한 소음 기기는 어떤 건가? 라고 했습니다. 자,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인데요. 소음의 변동이 심하거나 소음 수준이 다른 여러 작업 장소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변동이 심한 소음을 측정할 때 가장 적합한 게 바로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가 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다, 그죠? 25도씨 공기 중에서 1000Hz인 음의 파장을 계산하라. 또 해볼게요. 음속은 주파수 곱하기 파장입니다. 파장은 주파수분의 음속이다, 그죠? 주파수가 1000Hz다 주어졌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음속 계산해야 됩니다. 음속 C는 331.42 플러스 0.6 곱하기 온도였죠. 25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니까 346.42 속도니까요.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죠? 계산했는 음속 346.42 대입해서 계산하면 네, 되겠습니다. 파장은 0.35 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60번 앞에서 나왔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초기 단계인 C5딥 현상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주파수 몇 헤르츠였습니까? 4000Hz 부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소음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연소음은 소음의 간격이 1초 이상이 아니죠. 미만인데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다. 이건 맞는데 앞부분 틀렸죠. 그죠? 단소음은 1일 작업 중 노출되는 여러 가지 음압 수준을 나타내며 소음의 반복음 간격이 3조보다 큰 경우다. 이건 아니다. 그죠? 충격 소음은 최대 음압 수준이 120dB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맞는 건 3번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2번 넘어갑니다. 진동에 의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주요 사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전신 진동에 의한 생체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다. 그죠? 진동의 강도, 진동수, 진동 방향, 폭로되는 시간이다 라고 했죠. 개인의 감응도와는 무관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필기용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필기용 문제는 이렇게 단원 예상 문제 풀었지만 기출 가면 더 다양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한번 또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계산 문제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본 내용 밑에도 예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별표 달려있는 문제들은 그 본 교재에서 우리 공식 있고 밑에 예제 있는 문제들 함께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